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청취자분께서도 흥미로워하실 만한 주제인데, 캐나다 대법원의 1998년 의견조회입니다. 바로 퀘벡 분리 독립에 관한 건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다루고 있죠. 한 지역이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맞습니다. 특히 캐나다 퀘벡주의 경우 캐나다 연방에서 일방적으로 분리 독립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 캐나다 대법원이 내놓은 의견을 깊이 들여다볼 겁니다. 네, 이 자료가 단순히 캐나다 국내법 문제만 다룬 거 아니고요. 국제법적 관점까지 포함해서 민주소유적 열망이랑 헌법 질서 사이에 그 미묘한 긴장 관계를 법원이 어떻게 다뤘는지 잘 보여줍니다. 구타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또 민주적인 의사표현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효력이 있는지 이런 궁금증들을 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법원이 어떤 질문들에 답했고 그 논리가 뭐였는지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캐나다 헌법 안에서 퀘벡 정부나 의회가 일방적으로 분리 독립을 깍 선언해버릴 법적 권리가 있느냐 하는 거였죠. 네, 언뜻 생각하면 이게 민주주의 사회니까 그냥 다수결로 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딜레마인데요. 대법원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니오였어요. 캐나다 헌법은 일방적인 분리 독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안 된다. 명확하군요. 네, 법원은 헌법이라는 게 그냥 쓰여있는 조항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바탕에 깔린 네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봤습니다. 연방주의, 민주주의, 헌법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소수자 권리 존중. 네 가지 원칙이요? 네, 이 원칙들 위에서 헌법이 작동한다는 건데 일방적인 분리 독립은 이런 원칙들, 특히 그 연방 구성원 간의 관계,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연방주의나 또 헌법적인 절차를 중시하는 헌법주의, 법치주의의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바꾸는 절차 자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나갈래 하는 건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헌법 개정은 가능하지만 그 방식이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법원이 여기서 딱 멈춘 게 아니죠.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덧붙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퀘벡 주민들이 명확한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다수로 분리독립 의사를 표현한다면 그건 민주주의 원칙상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아주 중요한 정치적 사실이 된다고 봤어요. 아, 정치적 사실이다. 네, 그리고 그 사실이 다른 모든 연방 구성원들, 그러니까 연방 정부나 다른 주들에게 헌법 개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퀘벡과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와, 이게 되게 절묘한데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독립할 권리는 없지만 민주적인 의사가 아주 명확하다면 다른 주체들이 그걸 외면할 수 없고 최소한 대화는 시작해야 한다. 이런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민주적 의사는 존중하되 그게 헌법 틀 자체를 그냥 넘어설 순 없고 오히려 그 헌법 틀 안에서 해결책, 즉 협상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명확한 질문이나 명확한 다수라는 게 그 기준이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누가 정하나요? 법원도 그 점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하는 건 사법부의 역할이 아니라 그건 정치적인 영역의 문제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 그 판단은 정치권에 맡긴 거군요. 네. 법이 모든 걸 다 정해줄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죠. 자, 그럼 국내법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국제법 쪽은 어땠나요? 국제법에 있는 자결권이 퀘벡에게 일방적인 분리독립 권리를 주느냐, 이 문제였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법원의 답은 역시 아니오였습니다. 여기도 아니오군요. 네. 국제법에서 말하는 자결권이라는 건 보통은 기존 국가의 틀 안에서 뭐랄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권리, 이걸 내부적 자결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의미한다고 설명했어요. 내부적 자결권. 네. 근데 분리독립처럼 아예 국가에서 나가는 외부적 자결권은 그건 국제법에서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식민 지배를 받고 있다거나 외국의 군사 점령 하에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집단이 그 국가 안에서 내부적 자결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막혀버린 뭐랄까 심각하게 억압받는 그런 상황들. 아, 그런 극단적인 경우에만 분리독립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법원은 퀘벡의 상황을 보니까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왜 그렇게 봤죠? 퀘벡 주민들이 캐나다 연방정부의 주요 직책에도 참여하고 있고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자신들의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억압받는 소수 민족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충분히 캐나다 틀 안에서 자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본 거군요. 네. 그래서 국제법상 자결권이 퀘벡의 일방적 분리 독립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죠. 그리고 소위 실효성 원칙이라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실효성 원칙이요? 그건 뭔가요? 그러니까 일단 분리 독립에 성공하면 나중에 국제사회가 인정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인데요. 법원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사전에 분리 독립을 할 법적 권리를 주는 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결국 국내법으로 보나 국제법으로 보나 퀘벡이 일방적으로 나갈 권리는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이었던 국내법과 국제법이 충돌할 가능성, 이 문제는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양쪽 다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충돌할 여지가 없어진 셈이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캐나다 대법원 의견조의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캐나다 대법원은 퀘벡이 일방적으로 캐나다를 떠날 법적인 권리는 없다. 국내법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없다. 이렇게 손을 그었고요. 네, 그게 첫 번째 핵심이죠. 하지만 동시에 만약 퀘벡 주민들의 분리독립 의사가 아주 명확하게 민주적으로 표현된다면 그건 그냥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정치적 현실이 되고 그 결과로 모든 관련 당사자들, 그러니까 연방정부, 다른 주정부, 퀘벡 정부 모두에게 헌법 개정 가능성을 놓고 성실하게 협상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법적인 권리의 한계는 명확히 하면서도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진 정치적인 요구를 외면하지 않고 그걸 헌법이라는 틀 안에서 협상이라는 과정을 통해 풀어가도록 길을 열어준 거죠. 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 현실 사이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한 판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의 헌법 질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보편적인 질문에 대한 중요한 성찰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민주적인 열망과 법적인 질서 사이에 그 이상적인 균형점, 이걸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까? 이건 오늘날 여러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